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자부사군. 자, 자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재물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뜻이 보통 뭐 한 글자에 이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은 우편에 보통 한 20개 이상, 뭐 25개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문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여기선 재물이란 뜻도 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자로 많이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는 바탕, 예, 뭐 이렇게 재료, 뭐 재료 바탕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문장 아버지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일사가 아니라 모실사로 봅니다. 섬길사, 모실사. 그러니까 이것도 일사로만 알고 있으면 문장 해석이 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군은 임금군. 그래서 자부사군 그러면은 아버지 섬기는 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예,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네 자짜리로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은 8자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음에 나올 문장은 왈엄여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이제 책 하나 사서 보시면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글씨 캠프에서는 천자문을 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도 드리지만은 글씨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채널이다. 그런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활자 있는 대로 쓸게요. 활자는 멋이 없다 그랬죠? 예.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점이 2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좀 차이점이 육필로 쓸 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활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게 1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임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중심이 여기쯤 나오죠. 여기다가 밑에 조개표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나가지 않고 딱 이렇게 맞물려요. 이런 형태의 활자가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펜이나 붓 이런 걸로 쓸 때 이제 필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형을 세련되고 아름답게 만들었나,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글씨 연습할 때 중심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랬죠? 중심을 해놓고 이 들어간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수변 점 2개 찍는 거를 많이 떨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바짝 붙이세요. 그리고 이 획이 위로 안 가고 이렇게 아래로 들어와요. 그리고 빗침이 이걸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중심에서 역시 맞춰서 그냥 이렇게 조개패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획도 이렇게 나가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좀 작게 쓰고 이쪽을 크게 해서 양쪽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위치가 획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느낌과 우리가 그 조형성이 달라진다. 여긴 좀 많이 좀 굉장히 붙은 감이 있는데 조금 더 떨어뜨리셔도 괜찮아요.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쓰면 돼요. 근데 에, 행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획을 이렇게 그 아주 긴밀하게 잡진 않아요. 좀 느긋하게 잡습니다. 이렇게 연결성 있죠.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끊은 다음에 연결하지 말고
연결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쓰세요. 삐쳐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얌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인제 아버지분은 아비부, 아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자 여기서 요것도 특징이 활자에 보면 파임에 이렇게 꼬리를 달아 놨는데 그건 하지 마시고 요 각도에 준해서 요렇게 대칭이 되게 요 각도만 맞추시면 돼요. 중심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썼을 때 인제 보셨으니까 인제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앞에 뜻 부분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인제 천자문 할 때는 형음의 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 다 드렸어요.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부라고 읽고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자의 3 요소. 그래서 어떤 문장을 공부하시고 그럴 때는 그 뜻을 많이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이것도 역시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각도의 그 중요성. 예. 옆으로 넓게 빼지 마시고 여기선 좀 좁혀 보세요. 중심에서 왼쪽에서 하나 아래로 이렇게 좀 더 위에 거보다 좀 더 세웠죠? 예. 그리고 요 각도만 맞춰서 여기 쓰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공간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 크로스되는 부분이 중심에서 서로 엇갈릴 거예요. 그러면 좀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죠. 좀 길게 뺍니다. 그러면 파임이 교체되는 점 여기를 지나오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이 공간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좁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을 넓지 않게 쓰는 게 요령이다. 네. 자 포인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고거만 잘 지키셔도 글씨가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인다. 자 행서라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인제 파임으로 안 하고 다음 글씨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파임 대용으로 쓰는 거 그걸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연결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서 붓을 끝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살짝 예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사자인데 일사라고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모실사로 꼭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실사, 섬길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활자에는 이게 좀 안 예뻐요. 안 예뻐. 자 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입구가 납작하고 작게 들어가죠. 납작하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작게 해서 요만큼 와요. 그랬을 때 이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을 비슷하게 하는 거. 이게 길죠. 이게 제일 길어요. 활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거와 내려오는 비율을 비슷하게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위에 올라간 것보다 아래로 좀 더 길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좀 더 길죠? 예. 일반적으로 활자에는 이렇게 써 있다. 육필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은 기본입니다. 대략적으로 중심을 내가 설정을 해 놓고 쓰는데 음 모양이 좀 달라질 거예요. 위가 제일 길어요. 네. 중심 인제 확인됐죠? 중심이 있어야지 온 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사로 육필로 쓸 때는 그리고 리듬을 좀 타요. 글씨 회개 굵기로 이런 것도 해서 그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죠. 간격 잘 보시고. 여기서는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 나갔죠? 훨씬 큰데 반대로 이런 역삼각형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중심에서 딱 아니까 그냥 길게 내려가시면 돼요. 좀 더 길게 내려와서 갈고리로 요렇게 무게중심을 잡아 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요 간격, 가로 간격만 일정하게 맞춰 주시면은 뭐 그냥 문제 없다. 그다음에 인제 그 행서는 해서같이 써도 되지만은 쪼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써 놓고 나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힘 줬다 힘 빼서 이렇게 오고 위로 올라갔다가 가운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입구를 점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과 연결을 해서 요 부분을 형성을 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인군군. 이건 뭐 자네란 뜻도 있어요. 김군, 이군 할 때도 쓰이는 자예요. 요것도 해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인제 활자에 보면 해서가 아니라 이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일단은 간격을 넓게 잡다 보면은 글씨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분에 와서 왼쪽 오른쪽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입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쵸? 위에 그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자 요것도 살짝 변형을 쓰기 좋은 이제 우리가 육필로 썼을 때 쓰기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통 가로획이 위가 좀 작아요 이렇게 해서. 위를 좀 작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살짝 더 기울였죠?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와요. 그러고 나서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삐침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심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삐침을 많이 뺐기 때문에 이 입구를 가운데다 맞추면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삐침에 나온 각도를 보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입구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삐침과 입구의 이 마지막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맞춰서 중심을 맞추신다. 여기서 간격은 비슷하다. 예 여기까지. 자 왜 이런 자형을 가져왔냐 하면 이제 행서에서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해서를 가지고 행서를 쓴 게 많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입구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더 빠져나와요. 여기 좁아졌잖아요. 그쵸? 길지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맞춰 줬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면 돼요.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를 바탕으로 아버지 섬기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섬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많이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